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1월 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상승장 초입, 알트 상승장 초입에 와 있는데 상승장 초입이 되니까 또 이제 사기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제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제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비트코인 차트 보고 시황 차트, 리플 달러 차트와 리플 BTC 차트, 그리고 Q&A 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이제 방송을 두 번 하다가 한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 저녁 방송에서는 알트코인들 순차적으로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 뭐 비트코인 캐시, BSV, 이더리움, 리플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방송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방송을 제가 이제 좀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한 번만 진행하고 있어서 오전 방송에서 알트코인들 다 소개를 해드리기 이제 힘들다 보니까 지금 이제 리플만 설명을 드리고 있고, 제가 이제 컨디션이 좀 좋아지면 뭐 방송을 이제 두 번 다시 찍을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오후 방송에서는 알트코인들을 돌아가면서 방송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먼저 비트코인 차트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4시간 봉 차트고 현재 이제 9,340달러로 그냥 보합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크게 움직인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드렸냐면, 지금은 일단 비트코인이 120일 이평선에서 밑에서 일봉에서 봤을 때 좀 쉬어주고, 지금 이제 이 모습, 결국 이제 이 프랙탈 이론 모습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위치가 4월 달에 이 보라색 360일 이평선 저항 맞고 4월 달에서 이제 5월 달 한 달 동안 쉬어주다가 여기서 이제 21 이평선 넘어가면 올라오면서 지지받고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될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4시간 봉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121선 지나가는 자리가 이 9,600달러 조금 더 이제 위에 있긴 한데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어센팅 트라이앵글이라고 이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상단 9,600달러 121선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상승폭, 일단 예상해 볼 수 있는 상승폭이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상승폭을 예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한 1,300달러, 1,320달러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1,320달러가 지금 보시면 이 자리로 이제 볼 수 있어요. 어디냐면 잠깐만요, 여기. 그래서 이 삼각수렴 6월 고점 찍고 지금 10월까지 이렇게 삼각 수렴했던 중심값이 1,300달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 8,600달러 돌파하면서 고점 찍고 조정받았던 이 자리가 또 이제 1,300달러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1,300달러까지는 이 지금 9,600달러가 돌파가 되면 상승을 해줄 것이고, 그 이후에 1,300달러와 이 13,900달러 이 공간 안에서 비트코인은 이제 시간을 좀 더 보내고, 그 시간 보내는 사이에 알트코인들 순환매 이제 펌핑이 돌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다시 이제 13,900달러 돌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봤던 채널 4분의 1까지 비트코인도 추가적으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 채널 4분의 1을 돌파해서 지난번에 이제 박빌부님 의견 주셨던 것처럼 뭐 3만 달러까지 상승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채널 이 4분의 1 라인까지 눌러주는 그런 모습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어요. 비트코인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럼 다음으로 시총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차트는 지금 이제 2,434억 달러에 위치하고 있고, 비트코인과 뭐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21이평선과 이 121이평선 그리고 200이평선 이 사이에 이렇게 갇혀 있는 모습인데, 일단 알트 시총은 지금 이제 장기 평선 121 이평선을 돌파해서 이제 넘어갔습니다. 보시면 종가상 오늘 이제 아침에 종가 마감을 이 121 이평선에서 마감을 시켜줬기 때문에 알트코인 지금 이제 이번 시장은 알트코인이 주도하는 장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이런 시총 차트와 알트 시총 차트에서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알트 시총 차트는 그럼 언제 움직일 거냐? 아까 이제 지금 오늘 리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리플이 먼저 움직여주고 리플 움직이고 리플 쉴 때 그때 이제 비트코인, BK, 뭐 BSV 이런 나머지 알트와 비트가 같이 다시 움직여 줄 때, 그때 이제 시총 차트는
이 121선을 돌파해서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이제 RT총 보면 아까 이제 RT총 잠깐 설명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121 이평선에 안착을 했어요. 봉 마감으로 안착을 해주고 지금 현재 장중에 눌러주고 있습니다. 752억 달러로 눌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RT총 차트를 보면 이렇게 이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4시간봉에서요. 보시면 이렇게 삼각 수렴 하다가 돌파를 시켰습니다. 돌파시키고 4시간봉에서 이렇게 정배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361이평선과 362평선과 202평선은 아직 정배열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이 장기 이평선도 정배열을 만들면서 이제 펼쳐주는 이 이평선들을 펼쳐주는 그런 작업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펼쳐주는 작업을 할 때 도미넌스는 같이 이제 확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지난 이 고점 알트 고점인 772억 달러 772억 달러 이 라인을 이제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평선 펼치면서 슈팅이 나올 거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RT총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도미너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너스 이제 일봉 차트인데 지금 이제 일봉 차트에서 이미 이제 하락이 나왔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보시면 21이평선과 이 51이평선 121이평선 밑으로 도미너스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하락을 하다가 지금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는데 리플이 이제 아까 360원까지 살짝 넘어갔다가 리플 지금 보니까 조정받으면서 35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리플 조정받으면서 지금 이제 도미넌스가 다시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 이평선까지 붙여준 모습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데드캣 바운스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데드캣 바운스로 보시면 되고 이평선을 깬 이후에 지금 지난번 지금 이 지지받고 반등 나온 라인이 이 51이평선 처음으로 깨고 반등 나왔던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68.9 이 라인에서 일단 한 차례 반등이 나왔다. 반등이 나왔지만 이미 이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이제는 쏟아지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미너스 차트 보시고 네시안봉 좀 보면 네시안봉에서는 완전 이제 지금 역배열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역배열을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이고 한시간봉은 완전히 역배열 됐고요. 지금 네시안봉에서도 이렇게 단기 이평선들이 내려오면서 역배열을 지금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22평선 네시안봉이 이제 22평선이 내려올 때까지 좀 더 이제 시간을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22평선이 지금 이제 120평선 데드크로스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202평선까지 만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도미너스 차트 보고 다음으로 리플 차트 이제 볼게요. 일단 리플 차트를 먼저 현재 위치 보고 그 다음에 2017년도 위치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돌파를 했었어요. 이 0.31달러 라인을 돌파했었고 원화 차트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제 353원, 360원 이 자리를 계속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보시면 이렇게 지지를 받고 저항 역할을 했던 라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360원에서 매도를 쳤던 사람들 360원 근처에서 매도 쳤던 사람들은 학습이 충분히 됐을 거라고 봐요. 여기서 매도 때리면 일단 리플은 어찌됐든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11번, 12번, 13번, 14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 354원 이 라인에서 이제 매도를 쳤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지금 13번이었나요? 13번 정도는 더 싸게 내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격까지 항상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이 저는 이제 충분히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올라오면 리플은 350원, 355원, 뭐 360원 넘어가면 때리면 언제든지 내가 한 틱이든 뭐 10틱이든 싸게 살 수 있다. 그런 아마 이제 충분히 개인들이 학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스웰이 지금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스웰 중에도 뭐 이런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 이제 단기 펌핑 나오는 이런 알트코인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30%, 50%한 번에 펌핑 나오는 이런 종목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개인들 입장에서 내가 이걸 좀 정리해서 뭐 그런 펌핑 나오는 그런 알트코인으로 리플 이제 스웰도 끝나니까 이슈 끝나니까 정리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리플 차트 다시 이제 설명드리면서 그 부분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 그 부분도 예상을 같이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리플 달러 차트로 돌아가서 지금 2017년도 이제 그림을 보면 이 121선과 20일
골든 크로스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이때는요, 그 다음날 이 200일 이평선에 안착을 합니다. 보시면, 근데 이게 안착하는 게 윗꼬리 아랫꼬리 굉장히 길게 이제 변동성 나타내 주면서 올라와줘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올라와서 여기 안착했다라는 게 아닌 겁니다. 이 날, 이렇게 장기평선에 안착한 이 날도 보시는 것처럼 52일 이평선까지 깨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 이제 뭐 362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보니까 347원까지 빠졌는데, 이렇게 이제 흔드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변동성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일 종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일봉 종가 마감을 이와 같이 이 200일 이평선에 마감을 시켜주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데, 그 가격이 얼마냐면 지금 지난번 이 고점 맞고 떨어졌던 자리, 이 385원, 이 385원이 이 200일 이평선과 360일 이평선이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이제는 이 385원, 뭐 39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장기 이평선에 안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원화 차트에서요, 원화 차트에서 20일과 120일 골든 크로스 만들어주고 지금 이제 3일차입니다. 3일차에서 여기에서 봉 마감이 이 390원 위에서 마감이 된다 라고 하면, 흔드는 위아래로 이제 흔드는 과정은 있겠지만 그 흔드는 과정 속에서 봉 마감이 390원 위에서 안착을 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제가 이제 어제 BTC 차트 설명을 드릴 때 BTC 차트도 마찬가지로 390원이라고 하면 이 200일 이평선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TC 차트 200일 이평선 안착, 그리고 달러 차트, 원화 차트 둘 다 동시에 이 장기 이평선에 안착하는 그런 그림이 되게 되면, 그때는 아까 이제 2017년도 이와 같이 상승해주는 그런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 가격, 이때 장기 이평선을 안착하고 종가가 이제 여기죠. 종가가 여기인데, 여기에서 그 다음날 올라왔던 폭을 생각해 보면 6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390원, 그냥 400원이라고 하고요. 400원에서 60%면 한 640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 아침에 종가에 이렇게 마감을 시켜주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8일이죠. 8일 장중에 이런 60% 넘는 상승이 나오게 되면 뭐 640원 이 정도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조정은 이제 여기까지 눌러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눌러주지 않고 조정폭은 지금 보시면 이때 조정폭은 이제 30%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650원에 30% 정도 되니까 30% 정도라고 하면 대략 한 뭐 200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650원까지 올라오고 뭐 450원까지. 근데 이 가격은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2017년도 그 그림대로 진행됐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날짜도 정확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로, 러프하게 이 정도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그 리플이 한 600원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원화 차트에서 590원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270원까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댓글 안에도 굉장히 이제 안 좋게, 야 이거 그때 이제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고 나 못 팔아서 이렇게 또 물렸다, 반토막 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온 이후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안 갈 수도 있다. 안 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봅니다. 안 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 다시 또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내가 스트레스 받는 성격이다 라고 하면 일정 부분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일정 부분 정리를 해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 나머지 물량만 홀딩해서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는 이제 나머지 물량, 홀딩한 물량으로 이제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빠졌을 때는 정리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운영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일단 뭐 가격 움직임은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제 지금 이제 매물대가 많은 라인이 이 400원대, 결국 이제 이평선이 본전 심리가 작용하는 라인이고요. 보시면 이제 이평선 있는 라인, 아까 이제 원화 차트에서 이 원화 차트에서 390원, 이 400원 사이에서 본전 심리가 굉장히 이제 많이 작용될 거라고 보고, 이 가격대에서 많은 사람이 또 이제 물량을 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 차트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주봉 차트에서 이제 120주선이 안 나오는데, 원화 가격은 달러 차트로 볼게요. 달러 차트로 제가 이제 120주선 말씀드린 자리가,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이번 주는 만약에 이번 주 마감을 이 120주 위에 시켜준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650원까지 올라왔다가 흔들어주는 그 과정 속에서 이 120주 이평선에 안착을 한다. 이때처럼요. 주봉에서 이제 120주 이평선에 안착한다라고 하면 120주 이평선 지지받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고, 나는 여기서는 뭐 여기서 다시 600원까지 왔다가 400원까지 조정을 받든 뭐 다시 350원까지 조정을 받든 나는 스트레스 안 받고 내가 원래 목표했던 가격대로 그냥 들고 가도 난 전혀 스트레스 안 받는다 라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저 포함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계획했던 그 가격대, 저 같은 경우는 뭐 BTC 가격으로 2만 사토시 또는 원화 가격으로 전고점 가격 근처에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적어도 30-40% 정도 물량을 정리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이 정리하는 것도 이것도 개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나는 이 정도면 대만족이기 때문에 리플 물량을 다 정리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정리하셔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고, 일단 우리는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을 때 이게 이제 1파 상승이니까 1파 상승, 2파 조정, 그 다음에 3파 상승 이렇게 해서 1파 상승해서 매도한 부분은 뭐 비트로 전환하거나 현금화 하고요. 다시 조정을 받았을 때 이 채널 4분의 1 근처까지 다시 조정을 받았을 때 리플 원래 개수대로 채우든지, 이거는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채울 건데 다시 원래 개수대로 채우고 그 다음에 3파가 됐을 때는 그때 리플 물량은 다 정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리플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아마 장중에도 400원 넘어가기 전까지 굉장히 흔드는 그런 모습을 저는 이제 많이 보여줄 거라고 보고, 아마 이제 뭐 360원, 370원 이때 특히 이제 이 저항 라인, 결국 이제 이평선들이 저항 라인이라고 보면 되고, 그 장기 평선 36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이 모여 있는 그 가격대에서 매도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요. 흔드는 과정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에서 이 200일 이평선과 360일 이평선 이 안에서 충분히 계속해서 흔드는 모습을 이제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리플 차트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맥스 코인팜 이 부분만 볼게요. 크게 이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알트코인들은 움직이긴 했지만 리플이 이제 그 비트코인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일단 비트맥스에서는 크게 변화된 내용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럼 이제 Q&A로 넘어가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시파사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유가 뉴스 하나 전달해 드립니다. 세계 경제를 읽는데 유가는 항상 큰 변동 요인이 되어 왔죠. 세계 산유량의 10%를 차지하는 사우디의 국영회사 아람코가 주식 상장을 발표했습니다. 상장이 되면 미국 증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시총을 뛰어넘는다는 뉴욕 타임즈의 보도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올려주신 기사 내용을 이제 보면요. 내년에 원유 홍수 몰아친다. 사우디 아람코 상장을 서두른 속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아람코가 지금 상장을 서두르고 있는데, 그리고 이 상장이 됐을 때는 세계 이제 1위 시총의 회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 상장을 그럼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 여기 이 기사 내용에는 상장 서두르는 이유가 연내에 서둘러 진행되는 이유는 주된 이유는 다가오는 원유 홍수 때문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내년부터 브라질, 캐나다, 노르웨이, 가야나 등을 중심으로 원유 공급량이 크게 증가한다. 그래서 이 4개국은 2년 동안 하루 평균 200만 배럴씩 생산을 늘릴 전망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당연히 상장을 서두르는 이유가 될 수도 있죠. 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아람코가 상장을 서두르는 이유는 물론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만약에 상장을 할 때 주식시장이 고평가되어 있을 때 상장하는 것과, 그리고 주식시장이 바닥에 있을 때 상장하는 거는 받을 수 있는 돈 자체가 IPO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 자체가 완전히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리고 아예 상장 실패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람코가 지금 급하게 이런 이유를 들면서 상장을 하는 이유는, 결국 저는 주식시장이 지금 이제 끝자락에 와 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지금 이제 충분히 호황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덩치가 큰,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마이크로소프트를 뛰어넘는 이런 덩치 큰 회사를 지금 상장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상장시킬 수 있는 돈 자체가 이제 없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약간 이런 핑계를 대면서 상장을 시키는 것이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주가 자체가 지금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금두꺼비님이 써주신 내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두꺼비님이 이번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이, 세력이 굳이 꼭 찍을 자리 찍고 가겠다는 의미는 미래에도 이런 패턴으로 만들며 많은 개미들의 영혼까지 다 털어버리겠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맞을까요? 세력이 뭐가 아쉬워 꼭 패턴을 만들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이 패턴으로 가게 되면 참지 못하고 물량을 털어버리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버릴 수 없는 패턴이겠죠. 이번 불장 끝나고 다음 사이클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올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세력은 권력과 돈이 있지만 우리는 더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금보다 귀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이번 싸움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다들 돈셀 준비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이제 금두꼬비님이 써주신 내용이 맞아요. 뭐냐면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아까 제가 그 350원에서 뭐 360원 열 몇 번 찍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도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도 원화 차트에서 뭐 230원, 240원 이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터치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1-20% 물량만 내가 매도했다 이렇게 단타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물량을 늘리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물량을 늘리게 되고,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매도가 나가게 되면 그때는 매도가 계속 나갑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그래서 아마 이제 350원, 뭐 360원에서 매도했다가 이제 이게 되시고, 나중에 추세 매매 내가 이제 돌파가 되면 뭐 360원 돌파가 되면 쫓아가서 나는 추세 매매까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단타도 하시고 추세 매매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면 그냥 저는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면 단타를 하다 보면 이 습관이 배이게 되면 결국에 내가 물량을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때마다 정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려고 하면 지금 단타를 안 하는 게 저는 좋다. 그리고 단타를 해서 뭐 100%, 200% 벌 수 있습니다. 벌 수 있는데 그 100%, 200% 버는 것보다 차라리 홀딩해서 한 번 먹을 때, 제가 이제 어제 그 강아지 리트리버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먹을 때 왕창 크게 먹는 게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2만 사토시 또는 뭐 4,000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으로 그러니까 뭐 BTC 마켓 2만 사토시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뭐 3,000 사토시에서 2만 사토시니까 거의 이제 7배고요. 원화로 뭐 전고점 간다라고 하면 10배가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단타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기회비용 단타 안에서 만약에 돈을 놀렸다라고 하면 그거를 충분히 한 번에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좋은 내용 써주셔서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잭 오번트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도이치뱅크 파산 시정 찌라시가 나온 포체는 기존 뭐 HN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HN이 없어지고 새로 나온 커뮤니티인데 익명성을 보장한 게시판을 통해 각종 내부자들끼리 암호문을 통해 은밀한 내용을 주고받거나 비밀을 폭로하는 공간으로 이미 유명합니다. 때문에 파산 시정을 했다고 믿기는 어렵겠지만 파산 확률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정도로 해석해도 될 듯 합니다. 도이치뱅크 CDS 규모가 5경이라는데 파산한다면 유로존 붕괴는 당연해 보입니다. 영국도 브렉시트가 살 길이겠죠. 큰 조각들이 움직입니다. 준비합시다.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영국은 저도 이제 브렉시트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금융 세력의 본거지가 영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국이 브렉시트를 선택한 그것도 이미 어떻게 보면 정해진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 브렉시트 하고 그 다음에 뭐 독일, 도이치뱅크 붕괴되고 붕괴되면서 그 붕괴 여파로 저는 중국도 당연히 타격을 받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도이치뱅크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뭐 갑자기 이제 독일 브라더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 도이치뱅크 차트와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차트가 굉장히 이제 비슷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도이치뱅크 차트를 유심히 보면서 그 삼각수렴 채널 하단부, 우하향하는 채널 하단부에서 이제 지금 삼각수렴하고 있잖아요. 그 삼각수렴 하단부를 깨고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굳이 그 도이치뱅크가 파산했다라는 이야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시기가 문제이지 발표 날짜가 문제이지 언제든지 파산 발표를 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저는 이제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상호 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비트의 흐름 중 현재 9270, 9280선에서 9220선이 무너지면 2차 하락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그 삼각수렴 하단 추세선이 이제 깨지게 되면 조금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써주신 것 같고, 조금 더 빠질 수 있긴 한데, 어차피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시총 차트, 알트 시총 다 방향이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비트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난번에 갭 자리도 메꿨잖아요. 갭도 메꿨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폭은 저는 이제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제 리플이 일단 단기적으로 슈팅 600원 뭐 넘는 그런 슈팅이 나올 때, 그때 비트가 살짝 조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봐요. 참고로 현재 방어선에서 방어하면 11,000선을 터치하고 1800선에서 횡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은 3일차인데 잠잠하네요. 이유가 예상대로 발행을 검토한다고 하네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린 결말로 뜨뜻미지근하게 대응할 듯 보입니다. 12월 5일이라네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략적인 계산으로도 국가마다 50에서 100만 명의 직접적인 금융업 종사자가 있습니다. 수천만 명을 보호할 의무가 연합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줬고, 마지막으로 만화 영화는 2일 안에 장대 없으면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써줬는데, 아마 이제 어떤 그 종목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저는 생각이 안 났는데,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상호님 이제 글을 쓰실 때, 써주실 때 좋은 내용 써주시는데, 일단 의미 전달이 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미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써주시면 이해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글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김태훈 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제 생각에 리플 초단기 흐름은 11월 7일 오늘이죠. 주가 횡보 및 약세 335에서 345, 오늘 조금 더 이제 올라오긴 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개인들이 야, 별거 없다, 스웰이 됐는데도 별거 없으니까 그냥 차라리 펌핑 나오는 알트로 가자 하면서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고, 11월 8일 주가 320원까지 빼며 개미들 멘붕, 리플 요구 엄청 하고 다 던지는 시점, 그리고 저녁 20시부터 드라마틱하게 떡상 나오며 장기평 돌파 후 안착, 2년간 리플을 지켜봐 왔지만 절대 개미 안 태우는 속성 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올리더라고요,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김태윤 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달러 차트에서 변동성이 이제 굉장히 크게 움직였고, 마지막 올리기 직전까지 이 51 이평선을 달러 차트에서 깨는, 아래꼬리 길게 달고 깨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349원에 있는데 뭐 360원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제 김태훈님 말씀처럼 마지막으로 320원 뭐 그 밑으로도 한번 확 눌러주면서 개인들, 단기 매매하는 개인들, 특히 이제 이 스웰 이슈로 들어왔던 개인들 어떻게 보면 이제 겁먹고 털게끔, 손절하게끔 만들고 정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올릴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결국에 세력이 정하는 거고, 우리는 원래 우리가 정했던 그 목표가가 오지 않으면 그냥 홀딩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처음에 매도 계획 세웠던 대로 그대로 진행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아로야미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차트 볼 때 단기 차트 많이 보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월봉을 보세요. 비트코인 월봉은 장단기 이평선이 수렴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고요. 알트코인은 이평선 수렴 마무리 단계이긴 한데 아직 한두 달 더 우상향 횡보 후 본격적인 상승 흐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단 차트상 크게 보면 W자 쌍바닥 그리고 있군요, 이렇게 써주셨고, 뭐 지금 이제 저희가 월봉도 보고 주봉도 보고 다 봅니다. 보고 일봉 차트도 보고요. 일단 제가 큰 그림에서 먼저 다 보고 나서 일단 하루 시황 차트 설명 드릴 때는 주로 이제 뭐 일봉 차트라든가 4시간 봉 차트를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의미로 써주신 것 같은데, 일단 장기적인 그림에서 이 시장이 성장해 나갈 거다, 그리고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갈 거다, 그 어떻게 보면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단기 차트 같이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이 한두 달 더 이제 우상향 횡보할 거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뭐 물론 이제 이렇게 아로야미님 의견처럼 진행될 수도 있지만, 도미넌스 차트라든가 또 이제 알트 도미넌스 차트,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뭐 리플 차트, 이런 각각 알트 개별 종목 차트들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모습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뭐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 상승이 아니라, 알트코인들 특성 자체가 움직일 때 한 번은 이제 크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천천히 우상향 횡보보다는 좀 크게 움직이는 알트코인들은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아로야미님 의견을 같이 이제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SBN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월마트와 리플 제휴사가 파트너십 소식이네요. 이렇게 이제 기사를 올려주셨는데, 지금 월마트가 최근 리플의 파트너사인 송금업체 머니그램과 리아 머니 트랜스퍼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4,700여 월마트 매장에서 사용되는 송금 솔루션인 월마트 투 월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이제 수수료를 이렇게 낮출 수 있다라는 기사 내용인데, 일단 월마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월마트가 이런 그 수수료를 낮춰준다는 이제 기사가 나왔고, 아마 그 수수료 낮춰주는 그 부분이 리플과 이제 연관성이 있을 거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예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 동근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업비트 BTC 마켓 업데이트 이후에 거래량이 떨어져서 알트코인들 매도가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래가 될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일단 지금 이제 거래량이 별로 이제 좀 작은 상태인데 이 부분은 크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이제 업비트가 비트렉스랑 업무 제휴를 끊은 이유가 이번에 이제 알트 불장이 오게 되면 충분히 이제 거래량이 동반될 거다 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트렉스랑 제휴를 이제 끊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나오고 실제 이제 가격이 충분히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BTC 마켓도 충분히 거래량이 저는 확보가 될 거라고 보고, 만약에 내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BTC 마켓 호가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거래를 못 하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수수료가 좀 들더라도 그냥 원화로 매도하셨다가 알트코인을 매도하셨다가 그 매도한 걸로 비트코인을 바로 이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카페인 권님이 써주신 내용 이제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셨는데, 카페인 권님이에요. 카페인 권님이 아니라 카페인 권님. 써주신 이제 질문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만약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이 오른다면 코인은 어떻게 될 것인지, 과거에는 그 상관관계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뚜렷한 뭐 상관관계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최근 세계적인 경기 하방 소식과 관련 자산 폭락론이 우세한 가운데 폭등론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년 금융위기 및 경기 하락 예상과 관련하여 각국에서는 양적 완화를 시작하는 등 엄청난 유동성 자금 공급을 예고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양적 완화와 더불어 그동안 월가의 투자 촉세였던 볼코룰을 내년 1월부터 대폭 완화하기로 하는 등, 볼코룰은 2008년도지 금융위기 당시에 이런 투자 회사들이 자산의 일정 부분을 이상 투자를 못한다 이렇게 막아놓은 그런 제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한 금융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을 슈퍼급으로 편성해 놨죠. 한 가지 또 코인과 관련해서 염려스러운 것은 미중 무역 합의 관련입니다. 1985년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엄청난 버블이 왔고, 그 버블이 터지자 잃어버린 20년이 찾아왔죠. 미중 무역 전쟁이 휴전이든 타결이든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 가운데 곧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입니다. 불확실성을 키우던 미중 무역 전쟁이 해결되고 각 나라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일시적이나마 버블이 발생할 것이며, 주식, 부동산 등 자산 폭등이 예상됩니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엄청난 버블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내용만 이제 답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돈을 계속 풀어내서 버블을 일으킨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로 기존 법정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또한 보시면 BTC, USD, 달러 대비해서 이제 비트코인 자산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도 저는 이제 올라갈 거라고 봐요. 내년 미국 대선도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시나리오가 흘러간다면 우리 코인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라 예상하시는지요? 현재 제 모든 자산을 코인에 투자해 놓은 상태라 열심히 이리저리 코인 관련 뉴스를 찾아다니다 보니 여러 가지 주장을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염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고, 일단 지금 써주신 내용, 그래서 배승권님이 죄송합니다. 배승권님이 권배승님인가요? 써주신 내용 볼게요.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 금융 시스템의 마지막이 될 엄청난 불장이 내년에 올 것이고, 그 중에 몇 프로만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의견이에요. 뭐냐면 이 돈이 풀리게 돼서 버블이 난다, 금융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도 혜택을 받을 거다, 이렇게
써주셨고, CJ님이 써주신 내용 이제 보면, CJ님이 이제 오랜만에 글을 써주셨는데, 일단 CJ님이 지난주에, 시카고에 이제 다녀오셨대요. 시카고에서, 시카고 이 FRB, 담당자들을 이제 만났는데, 시니어 이제 이코노미스트를 만났는데, 여기서 발표를 했는데, 일단 발표 내용은 뭐였냐면, 앞으로 이제 경제 침체 상황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만한 경기 침체가 오지는 않을 거다. 당분간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5년 정도 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그때는, 경기 침체 확률을 훨씬 높게 보고 예의주시해야 할 정도다. 이 정도로,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CJ님이 답변 달아주셨는데, 답변 내용을 이제 보면요. 첫 번째로, 단순 버블이다. 그냥 법정화폐가 다 계속 풀리면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버블이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저랑 이제 동일한 생각입니다. 지금 코인 시장에 비중 이상의 관심을 받기는 어려울 거고, 더 안전한 다른 자산들에서 폭등장이 연출되는데 굳이 이 사자 느낌이 나는 코인 시장에 추가적인 돈을 넣을 필요까지는 없을 테니까, 이렇게 써주는데, 일단 버블이 났을 때는 아까 배승권님이, 권배승님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써주신 것처럼 그리고 일정 부분 자산만 그 주식시장에서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어차피 이제 법정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도 상승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버블 형성 후에 붕괴까지를 예상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시장 붕괴, 부동산 시장 붕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 오히려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금과 오히려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안전자산 느낌이 물씬 나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자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버블이 형성되는 동안 다음 먹거리 산업, AI, 재생에너지, 바이오와의 하나로 주목을 받는다면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CJ님이 세 가지 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것이지 암호화폐 시장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 겁니다. 본인의 취향이 3번 쪽이라고 하면 버블이 생기든 말든 크게 개의치 말고 길게 보면 될 것 같고요. 1, 2번 느낌으로 들어온 거라고 하면 좀 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도 미리 생각해 놓으셔야 시장의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멘붕이 오지 않고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주식 비중이 하나도 없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제 몰빵한 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집까지 다 처분하고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몰빵을 했는데, 암호화폐 시장 올라가긴 했는데 오히려 부동산은 뭐 막 10배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뭐 주식시장도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뭐 50% 상승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내 자산이 그렇게 이제 메리트가 그 자산 상승률이 그렇게 메리트 있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장원이 지론 중에 하나를 내식으로 풀어보자면, 관리는 리스크를 해야지 수익을 관리하면 안 된다. 리스크를 관리하다 보면 그 와중에 수익이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마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되는 자산들,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우리가 지금 채널 상단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자산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일단 매도를, 추가적으로 더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매도를 해서 저평가 영역에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의미를 이렇게 써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파워개미님이 써주신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자체가 큰 틀에서 보면 각국의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대의 명분이 되기도 해요. 중국 입장에서 미중 무역 전쟁 자체가 득과 실이 분명 존재하지만 중국의 공산당이 지배하는 체제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기도 하고요. 반면 미국 또한 동일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파워개미님 의견은 아까 써주신 카페인 권님이 써주신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의견과 약간 반대 의견으로 써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중 무역 전쟁이 서로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미중 무역 전쟁을 진행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써주신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유기적인 관계로, 즉 세계 경제가 실핏줄처럼 연결되어 있기에 분명 경제적인 위기는 분명 도래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지금 당장은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이유는 저의 생각에서는 최상의 그림자 금융세력만 디지털 자산으로 부를 이동할 수 있게 세팅되어 있죠. 그 외에는 아직은 아니죠. 그들만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옮겨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제는 지구에다가 수백 개의 위성을 올려놓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정도. 결국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결국 무선 인터넷까지 결국 플랫폼, 인터넷, 스마트폰은 결국 스마트한 경제적인 식민지로 들어가는 초입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해주는데 결국 이제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 1988년도 그 이코노미스트 잡지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 뉴 월드 오더 그 부분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30년 동안 준비를 했다. 그리고 이 4차 산업 단계로 넘어갈 것을 미리 이제 예상을 하고 인터넷 준비하고 스마트폰 준비한 다음에 세팅이 어느 정도 이제 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내놓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기득권 법정화폐 이 달러 기축통화 이 패권을 옮기는 작업을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10년 전에도 언론에서 나타나는 세계경제 위기는 늘 존재해 왔지만 권력을 가진 자본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 최초의 흑인 대통령처럼 얼굴 맞담 할 수 있는 꼭두각시들이 나타났죠. 오바마의 속임수라는 영화가 있는데 오바마 후보가 빌더버그 비밀회의에 참석하는 영상도 나오고요. 재미있는 사실은 빌더버그는 블록스트림이라는 블록체인 회사와 아주 큰 이해관계가 있기도 하고요. 우리 스스로 위기로 인식될 만큼 세계 경제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포퓰리즘의 정책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때 우리도 모르게 경제 위기는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림자 금융세력의 하수인들 또한 도망갈 구멍은 만들어 놓고요. 특정 국가 카리스마 넘치시는 독재 형님들은 디지털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 자체가 웃기기도 하네요. 그래서 우리들은 때로는 음모론자라는 시선을 받기도 하죠. 이렇게 써주는데 뭐 음모론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일루미너티, 뭐 금융세력 이야기하면 완전 음모론자 뭐 인증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쳐다본다라고 하면 이게 그들 그 아까 이제 뭐 빌더버그 그룹 이야기했는데 그런 세력들이 그들이 원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이제 이미 세팅된 대로 이 세계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한 어떤 그런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야기하셨던 뭐 포퓰리즘 정책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때 그때 이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포퓰리즘 정책이 계속해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시위대 국민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그런 국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각국 정부들은 계속해서 이런 복지 정책, 퍼주기 정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끝은 결국 이제 1929년도, 1930년도 그때 모습과 같은 그런 경제 대공황으로 저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